최상목 대행도 경호처를 좀 빨리 말려달라 그거 안 했다고 이재명 대표는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 이게 딱 듣게 탄핵도 하는 건가? 민주당에서도 뭐 형사 고발하겠다. 탄핵도 할 것 같이 의원들 얘기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또 최상목 대행마저 길들이는 건지 또 찍어내는 건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예. 이 미국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가장 전략적 동맹 관계고 또 큰 후방인 대한민국이 흔들어져 버리면요. 예. 미국도 갈피를 못 잡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가 커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 이 권한 대행도 이미 탄핵을 시킨 마당에 예. 다시 지금 현재 최상목 이 대행마저도 그냥 끌어내려 버린다면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자체가 이제 위협받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보기에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랑 무슨 경제적으로 뭘 뭐 하다못해 조그만 서류에 사인하는 것도 다 믿을 것 같아요. 예. 이 통상무역이라든지 이게 국가 간 거래라든지 외교 안보적인 차원을 넘어서라도 이게 흔히 말하는 기업들 예. 글로벌 이 경쟁 체제에서도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버립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 우리가 돈 빌려올 때 이자 최상목 지금 수조를 더 이제 내야 돼요. 대행도 이야기하지만은 그 국가 신인도 회복하는데 보통 16년, 18년 걸려요. 예? 예. 우리가 RPM 구제금융 받고 난 이후에 18년 만에 예. 신용등급을 플러스로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온 건데 한번 내려가긴 쉬워도 내려가면은 올리기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 대행이 아닌 말로 지금 현재 대행하는 사람은 지금 국가 불확실성에 따른 지금 현재 이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로까지 가버리면은 이제 정말 쏘설 틈이 없어져요. 거기에 지금 이 사람은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 이거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그 소속 당에서 그렇게 헌재 재판관 임명 서두르지 말아달라. 예. 절차에 따라서 해달라 그랬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헌법 심판 기능을 가지고 있는 헌재가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2명 했죠. 예. 그 이유가 바로 국가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자 공수처에서 그 어설픈 공수처가 그것도 정상적이지 못한 듯한 그런 편법에 예. 서부 지법으로부터 영장 받은 거 가지고 그 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경호처하고의 어떤 그런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예. 그것 때문에 대행 너 역할 제대로 못했다. 너 탄핵하겠다. 이게 국가가 그걸로 끝난다고 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보면 그야말로 이제 무정부 상태로 가자는 거죠. 아까 저희가 초반에 다뤘던 것처럼 공수처법을 되게 허술하게 만들었다고 우리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보니까 중앙일보 보도에 보면 공수처법 3조 3항에 소위 독립성을 부여한다 이런 명분이지만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서 요구, 지시, 의견 지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 때문에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에서 뭘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하고 하는 게 아니 이 법에 어긋나는 소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럼 제가 보니까 공수처는 그럼 대통령의 상위 기관이에요? 대통령은 공수처에 아무것도 말 못하지만 공수처가 대통령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따라야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 체계 자체가 앞뒤 전후가 안 맞으니까 법을 봐요. 너무 구멍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경찰도 그렇잖아요. 예. 경찰 니네들 그냥 체포영장 이건은 경찰 니네들이 책임지고 해. 이거는 하도급 주듯이 하니까 경찰이 금방 뭐라 그러니까 법률에 위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 막중한 그러면 수사 기능 공직자 수사 기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러면은 수사 인력이라든지 또 뭐 이런 상황이 또 대비할 것 같아서 그것도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러면 그런 뭐 경찰 비슷한 인력을 갖다 공수처에 부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예. 그래놓고는 그 공수처 지금 지들 입맛이 안 맞으니까 또 거기도 탄핵하겠대요. 그런 참 거죠.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아니 대행의 대행 탄핵에 이어서 이제는
저 공수처장 탄핵까지 이건 정말 뭐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냐 나라를 그런 취지로 썼던데 아니 그런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최대행대행과 공수처장까지 탄핵 고발 위협 어쩌자는 건가요? 사설 제목이 어쩌자는 건가? 정말 민주당이 어쩌자는 겁니까? 참 이게 참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런 최상목 대행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넛크래커 가운데 끼인 형국인데 최상목 대행은 어떻게 앞으로 좀 뭐 처신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 정치권에서 정치적 압박 행위가 절대 즉각 중단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권한 대행이지만 아주 소극적인 지금 그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고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정치권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압박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면은 그 본연의 역할 그나마 그 대행의 역할마저도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최상목 대행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버리면요. 대통령 쉽게 말하면 이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무정부 상태인데 무정부 상태에서의 그럼 입법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거는 맞냐? 그럼 대한민국의 상급 분립이 지금도 이 법원 이 재판을 농락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지금도 거의 사법 체계 반 이상은 지금 무너졌어요. 이번에 확인한 건데 87년에 만든 제6공화국 우리 헌법이 현행 헌법이 맘만 먹으면 입법부가 아무 제한 없이 무한대의 권력을 거의 무한대의 권력을 휘두르고도 견제를 안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적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헌법학자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과도한 입법 권력, 즉 일당의 과도한 대의민주주의 입법 헌법기관 이 헌법기관 개개인으로 구성된 게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게 정당이 되는 겁니다. 정당이 되는 건데 저 과도한 입법 권력을 행사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7년 지금 현재 헌법 체계는 수명을 다 한 거고 이참에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게 개헌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지금 저 상황에서는 개헌 개짜도 지금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좀 떡이 자기네들이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기 대선 가면은 뭐 정권 잡는 거 뻔하니까 괜히 그 안에 무슨 불확실한 걸 넣어서 다 입안에 들어온 떡을 뱉어내기 싫다 막 그런 심정일 수 있겠죠. 민주당은. 진정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그런 민주당의 출신의 지금 정대철 헌정의 회장 같으신 분은 이제 전직 국회의원들을 다 대표하고 계시지만 이때 개헌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 이야기를 하셨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는데 처치도 제도 국가를 위한 그런 정치가 돼줘야 되는 건데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국가가 희생되어져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식의 뭐 인식과 사고는 정말 위험하죠. 참. 네? 자신들의 정치를 위해서 국가가 희생해도 좋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난 작년 재작년에 했던 행동들을 딱 두 단어 그 핵심으로 요약하면 이재명의 방탄 앤드 이재명을 위한 조기 대선 딱 두 개 외에 그러기 위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도발을 해왔고 탄핵을 해왔고 어떻게든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켜서 위증 교사 아니면 공직선거법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선거를 하겠다라는 속셈이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고 비판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비판받아야 되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왜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작년 1년 내에 요구했겠습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으로 만들어가지고 탄핵의 불쏘시개를 썼다는 탄핵 거였죠. 사유를 만들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이었어요. 그럼 그걸 그 힘들게 어렵게 방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1년 내에 그냥 입법 권력 행사해가지고 그냥 대통령 거부권 그냥 뭐 거부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정치. 그것이 끝난 건 나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국회 선진화법이 있더라도 예. 한두 명이라도 그거는 자기가 선진화법에 의해서 언직이 좀 언직 생명이 위태롭더라도 좀 상징적으로라도 거기에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전부 다 싸우는 시중 몇 바디하고 뭐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사태질 소리 한번 지르고 그 역할을 다 합니다. 때로는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당 의원으로서 역할과 도리 그걸 생각했다면 이렇게 모든 걸 지금 현재 192석 거대 야당과 함께 맞서 싸운 사람은 윤석열이지. 그렇죠. 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게 그런 이런 오판을 하게 된 데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 많은 자성과 성찰 필요한 본 대목이에요. 나는 지금이라도 그런 거예요. 예. 자신의 국회의원 배지 지키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 예. 물론 국회 내에서 폭력이라든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잘못하면 배지도 떨어지고 정치 네. 생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생기십니다. 그렇지만은 저 거대 입법 권력이 저런 독단과 전횡을 일삼으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 상황까지 오는 데는 예. 무기력한 뭐 정치인들이요. 때로는 왜 2조 500년이 그 아슬아슬하지만 2조 500년의 역사가 이어갔습니까? 목숨 걸고 때로는 상소하고 예. 상소 목숨 걸고 상소하고 독약으로 유배를 가면서도 예. 예? 사약을 삼족을 불사하고. 매날은 예, 예. 그 한마디로 불행을 겪으면서도 상소를 하면서 예. 그 왕정을 그래도 그래서 500년의 정말 긴 왕조가 역사를 이어진 이어지게 거죠. 한 예. 그 충신들의 지능과 충원이 있고 그 절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루어진 거예요. 예. 자신들의 뺏지 하나 이거 연연하려고 어느 누구 하나 그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 입법 농단 그 행포에 대해서 맞서는 진정한 처절함이라는 걸 저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거칠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계엄 잘못한 거죠. 잘못했죠. 계엄 발동 요건이 안 되는데 계엄 발동한 것도 잘못한 거고 아직 뭐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씩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한 것도 그 지시했다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만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탄핵 발동 요건 안 되는데 탄핵 계속 발동했잖아요. 하루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 소추. 낮술 먹었다고 탄핵 소추하겠다고 겁박. 정말 요건 안 될 때 탄핵 소추를 발동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최상목 대행도 협박하듯이 이미 뭐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 한덕수를 탄핵 소추로 날렸듯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비판하듯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그 헌법의 이 칼을 이용해 가지고 저질렀던 것도 요건 안 되는데 발동하고 하나씩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끄집어내는 공직자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다 가둔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좀 통한다. 저는 좀 거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아마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왜 저렇게 오죽하면 대통령이 저랬겠냐 내지는 왜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빨리 처벌하려고 안달을 하느냐는 비난을 보내는 게 근데는 이런 정서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